두 달 전에 술을 마신 여성이 택시를 훔쳐서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걸 피하려고 여성이 택시를 몰고 도망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쯤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48살 여성이 전주에서 택시를 훔친 뒤 50km 넘게 몰고 가 사고를 낸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2달여 만에 뜻밖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성은 사고를 내기 전날 밤 9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반 뒤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택시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차고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집을 가자고 했는데 계속 눈을 뜨고 했을 때 계속 저희 집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있는 상태였고 무서워서 일단 문을 잠그고 이 장소를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태우고 계속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가 여성의 집 근처 공원에 1시간 40분가량 멈춰 있었던 CCTV를 확보했습니다.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여성의 속옷 등이 없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고 여성이 이를 피하려고 택시를 몰고 갔다가 사고를 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감금 혐의를 추가할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한 교통사고, 일단은 기본이 교통사고니까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건 개요가 이제 전주에 아마 사시는 여자분이 이제 만취 상태에서 이제 택시를 이제 훔쳐 타고 고속도로를 이제 한 50km 정도 달리다가 결국에 이제 화물차랑 추돌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 이게 원래는 그 경찰은 이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이제 여자 그 승객을 뭐 음주운전 하고 그다음에 뭐 차량 절도 이런 정도로 지금 기소를 할 생각이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약간 뒤집어졌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자 승객은 요지는 그 택시기사의 성폭행을 피해서 달아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역으로 이제 오히려 택시기사가 이제 물리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이게 솔직히 진실은 항상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이제 좀 우리야 뭐 이렇게 뭐 보도를 듣는 입장이든지 뭐 뉴스를 듣는 입장에서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뭐 그런가 보다지, 실제로 그 사실은 요새 세상이 참 별의별 세상이 다 됐잖아요. 뭐 진짜 아닌 말로 무슨 뭐 강간이나 뭐 성폭행 컨셉으로 비디오 찍어서 그것도 팔아먹는 세상이고, 그래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무고라고 판명된 사례도 있고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강간당했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 걸린 거예요. 그냥 강간 컨셉으로 찍자고 해서 찍었고, 그 영상을 이제 그 여자의 그 친구가 그걸 찍어서 이제 제출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여자가 이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영상에 찍혀도 지금 못 믿을 판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훼손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법을 아시는 분들은 블랙박스가 훼손됐어? 그럼 뭐 택시기사 빼박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지 기본 상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부인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분이 그 블랙박스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단은 보세요. 왜냐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택시를 절도하고, 누가 봐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땐 택시를 자기 택시가 아니니까 훔쳐 타고
50km 음주운전 하다가 꼬라 박은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는 최소한. 일단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찰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서 조사를 했겠죠. 수사를 처음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보세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도를 일단 했으니까 차량 절도니까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해서 이제 사고까지 내는 경우에는 기본 물피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기준으로 해서 0.2까지 이제 구간을 나눠갖고 이제 처벌을 하는데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안 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인데 거기다가 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 151조가 추가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뭐 얼마 정도의 또 벌금이 또 나오는 그런 죄가 추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플러스 사고 내면은 그렇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게 그 경합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뭐 형량이 2배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경합범 가중처벌이라고. 근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될 그런 위기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화물차량 박았다고 하니까 거기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도 봐요. 그러니까 화물차 사람이 화물기사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이거는 적용 법조가 완전 달라져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세져요. 사람 다치게 하면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만약에 사람 죽어요 그러면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까지 되는 그런 죄인데 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사고 쳤어. 그럼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피의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나덜론 TV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범죄를 부추긴다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의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가 됐을 때,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 가이드라인 아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분이요. 사고 쳤어요. 예. 만약에 그냥 그게 다라면은 뭐 성폭행이니 뭐니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일단 제일 눈에 가지가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를 어떻게든 잡아 족쳐야 되겠죠. 예.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처벌도 안 돼요. 예. 그거는 죄가 안 돼요. 일종의 뭐 방어권 행사 정도로 봐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에서. 자기가 자기의 유죄의 그런 증거를 인멸하는 것까지 그걸 처벌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처벌 안 해요.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그거는 증거인멸죄가 돼요. 근데 내가 내 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블랙박스가 눈에 가시잖아요. 택시도 다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아예 그냥 의무화 해놨어요. 그 블랙박스를 뭐 어떻게든 훼손해야 되겠죠. 근데 그 블랙박스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SD 메모리 칩을 써서 하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기계 안쪽에 하드웨어적으로 무슨 약간 일종의 하드같이 그 기계 안쪽에 약간 삽입되어 있어서 뭐 밖에서 쉽게 뗄 수 없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려면은 얼마든지 블랙박스 그냥 그 여자가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 블랙박스가 어쨌든 누군가 훼손한 정황은 있고 꼭 택시기사가 저는 훼손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 가장 편한 핑계 중에 하나가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여자분이 이 사건이랑 별건으로 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정서를 제출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자분이 그런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친 거면은 그 여자분을 위한 팁입니다. 이거는
그 여자분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나중에 별건으로 진정을 접수를 해갖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뭐 택시기사의 어떤 혐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했으면은 그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보통은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괜히 핑계 대는 거 아니냐, 괜히 되지도 않는 자기 처벌 면하려고 되지도 않는 거 택시기사를 무고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여자분이 진짜 피해자라면은. 그럴 경우에 만약 그 여자가 피해자가 맞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술에 만취해갖고 그 당시 사고 처리하러 나왔던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기본 조사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귀가 조치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별건으로 진정을 해서 뭐 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뭐 이타 저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내가 자초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도망 온 거다. 저 블랙박스가 분명히 그 영상에 들어 있을 테니까 저거를 저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달라, 부탁을 해야 돼요. 경찰은 그냥 블랙박스를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블랙박스를 그렇게 가져가려면 절차가 복잡하죠. 그냥 단순 사고 처리하면은 그냥 기본빵은 하는 건데 블랙박스를 압수를 할 의무가 없어요, 경찰은. 물론 뭐 조금 더 성실하게 아니면 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음주운전의 그냥 단순 물피사고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가져가는 거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경찰이.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성폭행 피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저 블랙박스 영상 압수해 저기 해달라.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이제 나중에 사후 영장이라도 받아갖고 하면 그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어떻게든 해놔야 돼요. 만약에 경찰이 아니면 쌩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 뒀다 뭐합니까? 본인이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본인이 할 수 있으면은 증거보전 신청하시고요.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건 이제 좀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증거를 그때 아니면 확보를 못하고 뭐 인멸이 될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지방법원 판사한테 신청을 해서 그 압수 그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 경찰한테 얘기를 한다. 근데 경찰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두 번째 바로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보전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하니까. 보통 증거보전 신청 어려서 못해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 꿈도 못 꾸는 거니까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바로 증거보전 신청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놓으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빼박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가장 유리한 증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기 처벌도 면하고 자기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어떻게든 정상 참작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 택시기사가 성폭행 혐의를 입고 뭐 중간간 미순이 뭐니 이렇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거는 전세를 역전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은 첫 바다에 그렇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든 그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확보를 해놨었어야 된다는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택시기사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됐었죠. 분위기 좋았죠. 그냥 자기 차량 뺏겨갖고 그냥 한 거니까 다 책임 없는 걸로 해서 그 택시도 뭐 만약에 개인 택시면은 손해배상 청구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판세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뭐 혐의는 뭐 앞에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대요. 그냥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그 블랙박스 훼손 그런 것도 이제 지금 택시기사가 한 걸로 지금 아마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택시기사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택시기사가 억울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냥 택시기사가 나쁜 놈이다, 이거는 정말 그 실체적 진실은 사람이니까 모르는 건데 택시기사가 억울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면 지금 경찰이 혐의점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백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혐의점 첫째가 그거죠. 예.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CCTV 영상이. 그게 뭐 일단 진술은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저기 택시기사가 진술은 저기 뭐 그냥 승객을 태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면은 경찰이 물어보겠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왜 저기 승객을 태우고 돌아다녔습니까? 하면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택시기사는 승객이 내가 지금 속이 뭐 메스껍고 당장 집으로 가면 뭐 집에 뭐 남편도 있고 해서 뭐 보통 살아오니까 일단 여기저기 좀 일단 바람을 좀 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둘러대야 되겠죠. 뭐가 됐건 이렇게 둘러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불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경찰이 확보한 CCTV가 뭐 1시간 40분 동안 무슨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뭐 정찰을 한 그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거는 또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승객이 뭐랄까 저기 뭐 요구해서 정찰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는 말은 경찰이 그 여성 승객의 속옷이 없어진 정황 등을 정황 증거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차 세우라고 해서 차 세웠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진짜 만취를 했는지 속옷을 벗고 달려들었다 이거밖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일단은 근데 그걸 이제 나는 달래고 어르고 달래느라고 가정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말리고 이렇게 회유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가 갑자기 승객이 또 잠에 들어서 일단 대기했다. 이런 상황이 참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니까 왜냐면은 또 자기가 여자 승객이 이렇게 달려드는데 오히려 내가 뒤집어쓸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일단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말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둘러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억울하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겠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속옷이 없어진 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얘기하면 되죠. 그 여자가 저기 고속도로로 혼자 차를 몰고 도망가는데 가다가 던져버렸는지 어땠는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벗긴 것도 아니고 지가 맨 처음에 아닌 말로 나를 덮쳤다. 예. 완전 생녀의 눈빛으로 나를 덮쳤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여자분이라고. 근데 어쨌든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다 지금 보면은 직접 증거는 없단 말이죠. 서로 진술 증거고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각각 다 이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블랙박스는 왜 이게 훼손됐냐? 그건 이제 택시기사가 만약에 훼손을 했다면은 그 멍청한 짓 한 거예요. 예. 자기가 유리한 어떤 상황에서는 훼손을 안 했겠지만 만약에 택시기사가 훼손을 했다면 그건 아주 아예 그 블랙박스를 박살을 내야 돼요. 어디다가 어디 가서 그 블랙박스를 아작을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SD 메모리 카드만 뺄 수 있으면 그것만 빼서 어디 버리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SD 메모리 카드 어디 갔냐 그러면 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없어서 황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블랙박스는 아예 박살을 내면 돼요. 그냥 예전에 그 대법원에서도 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하고 그랬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망치로 깨는 거예요.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냥 포맷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아작을 내놓고 그 얘기해야죠. 그 여성 승객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한테 덤벼들고 자기가 이제 홧김에 이제 급한 김에 그냥 도망가려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그 중간에 어떻게 버렸는지 어쨌든 그 여자가 훼손한 거지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완전 미궁이죠. 네. 그렇게 되면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여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처벌을 면하려고 택시기사를 무고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택시기사가 말 그대로 여자 승객의 주장대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는지
둘 중에 싸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무슨 뭐 범죄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풀어 가시라는 말이죠. 예. 만약에 진짜 여성 승객이 입장에서 피해를 당하셨다면 증거 확보, 오늘의 교훈입니다. 증거 확보를 증거 보전 또는 저 경찰한테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예, 미리 확보를 해놓으시고, 왜냐면 둘밖에 없는데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는 블랙박스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사고를 친 거다 진짜, 내가 진짜로 뭐 그냥 한번 택시 몰아보고 싶어도 하다가 그냥 진짜 좆된 케이스다 뭐 이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여자같이 뭐 블랙박스 뽀개시고 택시기사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택시기사가 만약에 진짜 억울하다 싶었으면 진짜 거긴 이제 얘기한 거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사건의 진실은 블랙박스인데 솔직히 이 블랙박스 여객자동차 운수법상 이제 블랙박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아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따로 또 떼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꿀팁이에요. 제목은 뭐 택시기사와 싸워 이기는 법? 뭐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교훈은 만약에 피해자라면 증거를 초반에 사건 초반에 잘 확보를 하시고 증거 보전 신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고를 쳤다면 진짜 피의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답을 하면 가장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번 내뱉은 말을 번복하면요 정말로 그건 신빙성 확 떨어집니다. 그냥 그 나중에 형사 공판정 가서도 CR이 안 맥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증거 능력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따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판사도 사람인데 한 번 내뱉은 말을 번복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됐건. 그러니까 그 조지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시죠? 아닥신공 입 다물고 계시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으시면 뭐 그냥 저희 채널 최고의 변호사 구조화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예요. 진짜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